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눈이 좀 불편합니다. 죄송합니다. 9월 8일 수원지검은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진술에 따라서 그 증빙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 이어서 9월 22일 어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전국 선관위 5개나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와 서울, 대전, 전남, 충북 등 선관위 5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9월 7일 국가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했고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 그 중에서 58명을 부정 합격을 적발했습니다. 국가권익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전국선관위 소속 약 3,000명 중에서 400명 이상이 채용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중앙선관위와 전국선관위가 진행한 경력직 채용 162건 중에서 64.2%에 해당하는 104건에 대해서 부정 채용의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부정 채용 의혹을 받았던 58명 중에서 31명이 1년제 임시직으로 시작해서 시험도 없이 정식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35세 이하라는 채용 자격 요건을 무시하고 35살이 초과한 사람들까지 합격한 경우도 있었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게시하는 등의 상습적인 불법 채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특히 무서운 것은 수십 년간 다양한 범죄를 다룬 베테랑 수사진이 뛰어난 직관력과 분석력으로 범죄 혐의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용할 때는 특정 사건, 특정 문건에 한정하고는 있지만 베테랑 검사들에 의해서 중대 범죄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단기간에 결정이 내려지는 스프린터 경기가 아닙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마라톤과 같은 경주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2년 이상 집권한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을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답답함으로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이런 비판을 받을 만큼 느슨하거나 호락호락한 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른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부분에서 최고 수준의 인재가 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 체계는 이러한 최상위 인재들에 의해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요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업에서부터 해당 분야 전문성까지 대한민국 최고 1% 엘리트 인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철인 정치, 즉
엘리트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가를 지배하는 이상국가를 주장했고 군중들의 무지와 감정에 의해서 훼손되어 온 민주주의 단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인 정치는 이론적 수준에서 머물렀지만 수천 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최고의 전문가와 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기 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운명적인 대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상국가 이론과 일맥상통하게도 이 시대 최고의 엘리트가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 자존심이 최상으로 높은 단계에 와 있음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주적이고 자존심 강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간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정희 리더십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당시 78%의 문맹률을 가진 대한민국을 이끈 것은 바로 육사 출신의 엘리트 장교들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지휘를 받던 이들은 선진 문물과 지식을 받아들여서 최고 엘리트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엘리트 지배가 국가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시대는 확실히 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엘리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윤석열 정부는 박정희 시대와 많은 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엄청난 행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은 이미 좌파 진영에서 지배력을 상실하고 있고 민주당은 분열되고 있고 문재인도 평정심을 잃고 초조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자충수는 자멸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가 물러난 현재 권력의 무성함을 뼈저리게 느낄 시간입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민노총 등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처리 방안, 그리고 연금 개혁과 같은 국가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관리하는 데 전략적인 계산은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 5년 후 미래까지 고려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트 정치의 본질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라인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수의 구속만 봐도 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김명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변수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명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1차적 목표는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트 지배가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관위에는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그 시한폭탄은 문재인 세력들에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다소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세밀한 계획 하에
하나씩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주신 에녹 아오님, GT팡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